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죠. 시간당 3cm 안팎의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8cm 눈이 내려서 쌓이겠다고 합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 되겠고요. 또 오늘 낮 기온 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이 눈이 또 빙판길로 변하지 않도록 내 집 앞슬기 또 내 점포 앞슬기 오늘 또 하루 종일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전공노, 이 상급 노동 조직을 탈퇴했던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공노 간의 소송이 진행되었었는데 가처분에 이어서 또 본안 소송에서도 최근에 또 시청노조의 손을 이 법원이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소송 결과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13일부터 기존의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원주 시외버스터미널로 이전했죠. 이런 가운데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굉장히 추운 겨울철 연탄 기부 지난해보다 부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연탄은행 오늘 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2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청 신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시 동래면 고은이 일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제 시청사 선정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청사 신축 부지로 동래면 고은이 443번지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는 도청사 신축 부지 확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축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신청사가 목표대로 2028년에 준공하면은 이 봉이동에 건립되었던 현 청사는 약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횡성군이 이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어제 횡성군 묵계리에선 자율주행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연구 실증단지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강원도와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횡성은 현재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경상용 특장 시각차 제작 지원센터 등 3개의 구체사업 조성이 확정돼 2024년까지 8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강원 지역 학생들의 1등급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강원 지역의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등 89개교 재학생 응시자 8,070여 명의 개별 성적을 강원도 교육청이 자체 취합해서 분석한 것으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수능 성적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은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수학과 영어의 경우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국어 영역의 경우에 상위 등급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작년에 민노총사나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탈퇴했던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정 싸움이 1년 내내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가처분에 이어서 본안 소송에서도 시청노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좀 압승이라고 하더군요. 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성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탈퇴를 전공노에서 그 원주시청 공무원 노조가 이제 탈퇴했던 것이 작년 8월이었습니까? 예, 8월 24일 날 저희 그 조합원 총회 투표를 통해서
예,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탈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압도적이었는지는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겠고요. 네. 8월에 이제 탈퇴를 했는데 예. 오늘 이제 22년도 이제 12월이고요. 예, 예. 거의 1년 내내 거의 뭐 좀 법률적인 또 이제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그 동안에 두 차례 가처분 또 1심 본안 소송이 최근에 이제 나왔고요. 네.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전공로를 탈퇴하는 총회가 무효다. 네. 라는 것을 이제 그 전공로에서는 청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요? 그 소송의 의미 좀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말씀드렸어요. 일단 이제 그 총회 결의 무효에 대해서 먼저 가처분 신청을 1심, 2심을 또 거기서 전공로에서 다 제기했는데요. 그거 모두 다 이제 우리 원주청 공무원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고요. 또한 네. 지난 목요일인 12월 15일 1심 최종 판결에서도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핵심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별 노조의 지부가 조직 형태 변경을 할 권한이 있는가. 네. 두 번째, 비대위원장이 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것이냐. 세 번째, 온라인 총회에 과연 유효한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 총회 공고기간을 하루만 한 것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첫 번째로 2016년 판례를 인용해서 산별노조 지부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간을 갖추고 있다면 조직 형태를 변경을 통해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또한 우리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1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노조법 제18조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시기로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고 민노총 해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온라인 총회를 진행했었고요. 또한 또 중요한 거는 전공로 선거 규약에도 온라인 투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공론 억지 주장으로 일관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즉 선택적 정의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 공고기간 또한 당시 전공론은 우회성 비상대책위원장과 저 문종원 사무국장에게 제명을 예고하였고 총회를 막으려는 시도를 한 상황들을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네. 많이 좀 화가 나셨었나 보군요. 많이 화가 나죠. 저는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을 탈퇴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1년 5개월 동안 고소 2건, 소송 3건을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거의 이제 반 변호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산별노조 지부가 조직 형태 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비대위원장. 사실 이제 그 대다수 조합원의 총인을 모으면 또 충분히 또 되는 것이겠고. 네네네. 이제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총회가 과연 유효한 것이냐, 그리고 총회 공고 기간을 하루 전에 했다. 보통 일주일 이상 이제 공고를 하도록 이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왜 하루 전에 그때 공고를 냈던 거였습니까? 어떤 피치 못할 일이 있었나요? 예.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그 총회 소집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8월 2일 날 저희가 3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얻고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 기관들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나오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는 마지막까지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니까 전공로 쪽에서 계속 자기들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을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해달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일관해서 고용노동부 또한 그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 기간을 가지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8월 24일 날 총회를 하지 않으면 그 일주일 뒤에는 저희는 9월 1일 날 제명이 예고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고요. 그 내용들을 한 달 이상 우리 조합원들이 총회한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게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해서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시급성을 인정했다. 맞습니다. 그것이 판결 내용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고기관에서 왜 탈퇴까지 하게 된 것인지, 왜 이런 그 조합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인지, 그 배경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순회를 나갈 때마다 우리 조합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내는 조합에서 단 1원도 민노총에 간다면 저는 탈퇴하겠습니다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또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무마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작년 3월에 그 민노총 산하 전국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우리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우리 원주시청 청사에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한 듯 물리적인 행위를 했었고요. 그 와중에 원주시청 소속의 직원과 청원경찰청이 부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에 우리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전공로 원주시 지부 사무국장이었으니까요. 저희 비상대책위원장님 이름으로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폭력행위 재발을 위한 대책을 민주노총 산하 전공로 중앙에 요구하는 공문과 입장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공로 중앙은 방지 대책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전공로 규약에 보면 조합원의 권리가 뭐냐면 조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원주시청 우리 조합원들의 민노총에 대한 반감 및 전공로 탈퇴 의견들이 분출하였고요. 그 수는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론은 노동조합의 주인은 소수의 오래된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고 조합원이 바로 주인이라 생각하는데요. 당시 노조 집행부인 저를 포함한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의 뜻에 따라 전공로 탈퇴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마침내 작년 8월 24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로를 탈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에는 민노총 조합원이었고요. 네. 이제 크게 봐서요. 근데 민노총 조합원이 민노총 조합원들과 이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읽혀지는데. 네네. 그런데 네. 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계속해서 송사에 좀 휘말리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사무국장님은 당장 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조직 형태 변경 간에 또 업무 방해 혐의로 또 고소도 이루어졌고요. 네네. 좀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거대 기득권 노조인 전공로는 자기들 예하에 있는 지부들이 우리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처럼 탈퇴하는 도미노 탈퇴 현상이 발생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 단속 차원에서 무의미한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이고요. 탈퇴 시도를 하거나 탈퇴를 하면 이렇게 보복한다는 것을 다른 지부에게도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합원의 마음을 얻을 자신이 없으니 대신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집안 단속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최근에 보면 그 포항 지역에 있는 민노총 포스코지의 탈퇴 시도 과정도 우리와 매우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탈퇴를 주도했다고 노조 간부 제명시키고 탈퇴 투표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당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슬픈 단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원이 주인이 아닌 조합원이 주인이라 일부 간부들이 주인이라는 방증인데요. 소수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겠죠. 조합원이 건의할 권리 및 노동조합에 보호받을 권리는 무시하고 오직 정책 투쟁과 조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노동조합 외면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 정말 노동조합이 공멸해서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조직이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를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 없이 강경하게 이제 대응했다가 이제 그 정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또 안을 내놓고 있더군요.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좀 그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단체 민노총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정 공개를 앞으로 좀 제도화하겠다, 투명하게 좀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당연히 사용 내역을 아는 거는 당연한 조합원의 권리인데요. 저희는 사실은 매달 저희는 사내 게시판에 이제 조합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는데 그 공개 있고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고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껏 민노총에서 그걸 못했다는 이유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는 조합원들이 알 권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주는 게 시대 정신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노조의 어떤 독립성 또 자율성을 보호해줘야 되는 그 당위성도 충분히 또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줘야지만이 나머지 뭐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각종 이런 그 노조 오래된 간부들이 조합비를 가지고 이런 장난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노동조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조합비 횡령 배임 이게 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보면 사실은 저희 작년 이제 8월 말에 저희가 전공로 탈퇴하고 제가 이제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연히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매달 2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정말 어이없지만 민노간부에게 우리 공무원 노조 상근 직원 명목으로 불법적인 인건비 지급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걸 보고는 이제 저희도 너무 놀라서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그 해당 지부장에게 먼저 한번 내용을 소명을 들어보고 변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자고 결론을 내고 두 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었는데요. 그분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좀 해석상에 좀 논란이 벌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네. 하여튼 뭐 전공로는 탈퇴하고 이제 그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뭐 방향을 잡았다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좀 정리 오늘 하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가 한번 그 전공로를 탈퇴하면서 1년 5개월 동안 고소와 그 소송에 휘말려서 1년 5개월 동안 해본 결과 이 정말 거대 기득권 노조에서 탈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활동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단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데요. 산별 노조는 보호해주기는커녕 반민주적인 규약을 통해서 탈퇴를 못하게 막는 이런 행위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 생각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고요. 예. 저희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 전공로나 그 민노총 관계자분들에게 저희가 또 반론, 반대 인터뷰 꼭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눈길 조심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원주시 공무원노조의 문성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난 13일부터 종합 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했죠. 이제 8일째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뭐 큰 불편 없이 원활하게 운영 중이라고 하더군요. 오늘 또 그 현장 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 지난주죠. 13일부터 통합 운영이 이제 시작되었죠. 네, 지난주 화요일인 13일부터 원주 종합버스터미널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2월 고속버스터미널 사업자인 동부고속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이 기존 자리에서 운영이 어려워지자 원주시는 여러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임시 승강장 설치나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서의 통합 운영이 주요 대안으로 논의가 됐는데요. 그중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의 통합 운영 이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이 돼 9월부터 종합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 부분 원주시 대중교통과 황영식 주무관에게 좀 현재 운영 체제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까요? 다행히 지난 13일 통합 운영 개시가 된 첫 차부터 이용객의 큰 불편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이용객들의 큰 불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시외 고속 터미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모르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차량 통행량이 늘다 보니 승하차 시 이용객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대합실 냉난방 부스 설치 및 외부 이용객 대기석 열선 및 통풍 시트 설치 등 여객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뭐 현장 분위기 또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이 종합버스터미널 개통으로 한정된 공간에 사람과 버스가 늘면서 공간 이용이 불편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확실히 터미널 내부에 사람이 많아진 것은 쉽게 체감이 될 정도로 금요일과 주말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승차감이 부족해서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해결이 됐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에는 14개의 승차장과 4개의 하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고속버스터미널은 이 중 승차장 1.5개를 사용합니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있는 서울행 버스는 1번 승차홈을 쓰고 있고 동대구행과 광주행 버스는 9번 홈을 함께 이용 중입니다. 또 원주시는 시외버스 이용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신축 당시 예상 이용객의 반도 안 되는 이용자 숫자이기 때문에 통합 운영에도 이용자 증가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따로따로 있었던 게 같이 되니까 약간 좀 예매 같은 거 할 때도 더 편해지기도 했고, 근데 또 안 좋은 점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붐벼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많았는데 통합되면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좀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좀 공간에 비해 살짝 불편해진 것 같아요. 기계가 새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엔 되게 안 좋은 기계였는데 그 매표 기계들이 좀 최신화돼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급한 대로 종합버스 터미널로 운영을 합니다만 좀 장기적인 과제는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간의 협소 문제도 분명히 또 해결돼야 하겠고요. 그리고 동신운수가 건물주입니다만은 이 빈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 좀 불만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빨리 또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한파 정말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분들 많으시죠. 연탄을 다 사용해야 되시는 분들. 그런데 이 코로나19의 또 경제 불안까지 겹치면서 연탄 기부가 좀 지난해보다 부진한 상황이라고 하죠. 오늘 좀 그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 연탄은행의 허기복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연탄은행 재개식을 역시 올해도 이제 하셨는데 언제 네. 재개식이 열렸었죠? 지난해 9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3개월째 들어갔는데 예. 오늘 눈도 내립니다만은 또 연탄하고 눈하고는 사실 굉장히 이 짝꿍이 잘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잘 맞습니까? 하늘에서 은총의 눈이 내리면 예. 연탄 봉사자들은 복을 받는다. 예. 예, 그래서 봉사자도 또 눈 맞으면서 하면 적격이고. 고생하는 거를 그렇게 또 좀 약간 바꿔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미끄러울 때 또 연탄 때를 뿌리면 연탄길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마라. 너는 누구에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라는 뜻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예. 좀 올해 그 연탄 기부가 좀 작년에 비해서 좀 부진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원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만 정 목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는 50%를 넘지 못한 좀 그런 상태고. 네. 어제 우리 원주시의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탄 봉사를 좀 했는데, 좀 시의원님들 나섰으니까 모든 분들이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연탄이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연탄 떼는 분들이 연세가 매우 높고, 또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고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기름으로는 도저히 겨울을 알 수가 없어. 연탄을 찾거든요. 예. 근데 그 연탄이 없다는 거.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른들에게 연탄이 금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 가슴이 아프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연탄 사용 가구하고 좀 겨울철에 하루에 좀 필요한 그 연탄량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10만 가구가 조금 채 안 되고요. 네. 그 가운데서 강원도가 2만 가구 좀 넘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강원도가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좀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역은 1000가구가 좀 넘은 상태고, 근데 그분들이 9월 중순부터 연탄을 떼시면
다음해 4월 한 보름까지 떼시기 때문에 7개월 연탄을 떼시면 월 150장씩 네. 평균 한 가정에 1,050장의 연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특별히 이렇게 눈 내리는 날 폭설이 있고 이제 2월, 3월 날씨가 너무 또 춥고 그러기 때문에 연탄을 좀 말려서 떼야 되니까 가정에는 아무리 적어도 연탄 4,500장 좀 쌓여 있어야 되는데 100장 정도, 50장 정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연탄 한 장의 현재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있죠? 연탄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지금 평균 800원입니다만 네. 2019년도에 정부 연탄 가격 대리 3년 인상해서 연탄은행에서 그냥 온몸으로 막아내서 동결을 시켰거든요. 예. 근데 원자재가 이제 인상되다 보니까 배달료가 붙다 보니까 장당 1,000원까지도 호가하기 때문에 네. 요즘 연탄이 그렇게 그 싼 편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요즘 안 오른 게 있습니까? 연탄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역시 이제 그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분들의 후원이 이어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후원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연탄 뭐 특별한 분이 후원한다기보다는 뭐 어린아이부터 뭐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뭐 학교 학생들 또 뭐 직장인들 급여 끝전에서도 좀 잘라서 후원도 하고 커피 한 잔 아끼면 연탄 5장 나오거든요.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후원도 하는데 그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탄 봉사도 안내하고 연탄 후원도 접수받고 또 연탄 봉사하면은 봉사활동도 또 이렇게 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드리니까 네. 아주 여러 가지 연탄 봉사는 이 아주 동절기에 가장 따뜻한 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1577에 9044입니다. 9044요? 예. 아, 90탄 뭐 그런 개념입니까? 예. 9044로 1577-9044로 전화 주시면 원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원주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77-9044, 1577-90탄 사러 가자. 뭐 이렇게 기억하면 연상 기억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기복 대표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